우리가 최근에 금리가 우리나라가 제일 금리가 높은 구간이 3.5%였는데 미국은 5.5%로 2%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었죠. 꼭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이런 1금융권에 돈을 빌릴 때나 그 다음에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쪽에 2금융권에 돈을 빌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을 맡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똑같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더 안전성이 1금융권이 높기 때문에 1금융권에다가 예금을 할 확률이 높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금융권에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이 2금융권에서 더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으로 가죠. 그러니까 2금융권이 1금융권보다 금리가 그만큼 더 높아야지 그쪽으로 흘러가듯이 돈이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1금융권으로 보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2금융권으로 볼 때 2금융권이 우리나라가 더 금리가 높아야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 자금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는 말이죠. 이건 꼭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그런데 지금 역전이 됐다. 역전이 돼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이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쪽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다시 재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고 즉 경제에 그만큼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금리 문제, 환율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보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2008년도에 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금리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5%가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렸죠. 거의 기준금리를 2%까지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라가는 추이인데 자, 이 미국 금리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내려가서 우리나라도 많이 내렸습니다만 미국이 더 가파르게 내려서 미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았던 거죠. 내려서 그때 이제 재역전이 돼서 우리나라도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는 금리가 더 높았는데 이 그래프를 보듯이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바로 금리를 가파르게 2012년부터 아주 가파르게 이 그래프를 보세요. 아주 가파르게 거의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최근에 미 연준에서 작년 8월부터 5.5%이던 금리를 5%, 0.5%를 해서 B컷을 했고요. 다음 11월 달에 4.75%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4.5%까지 인하를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최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작년 대비해서 3%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또 미국 경제가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2기 집권을 하고 나서 관세를 갖다 많이 때리면서 미국 내 물가가 높아지면 다시 인상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런 지금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면은 이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가 다시 벌어질 텐데 최소한 동결을 하더라도 우리가 내리면은 또 벌어지는 거죠. 벌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한 차례 인하하고 올해 세 차례까지 인하해야 된다고 하는 통화위원들의 의견이 다수가 되다 보면 이 금리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 이유는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만만치가 않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한국은행에서 그나마 좀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500원까지 치솟았죠. 그러다가 1,430원대로 조금은 안정세 영향을 보여서 물론 이게 아주 안정됐다고 보기는 힘들죠. 1,200원이던 게 지금 최근에 1,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아주 안정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1,500원 이상 넘어가면 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1,430원대로 지금 비교적 안정세를 취하면서 한국은행이 그나마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프에 보듯이 세계 주요국들 뭐 영국이나 캐나다 또 유럽,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을 보면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작년 중반부터 작년 초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일본만 거의 제로금리에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이 엔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엔화, 일본의 화폐인 이 엔화를 캐리, 끌고 가서 트레이드했다, 투자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거의 제로금리이다 보니까 빌려가는데 큰 돈이 들지 않죠. 거의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에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이게 엄청난 이 자금입니다. 지금 여기 그 자료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60조 원이다. 어마어마하죠. 4,660억 원이 아니고 4,660조 원입니다. 이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 이 돈을 이자를 내야 되는데 4,660조 원에 지금 뭐 0.5%만 해도 이게 얼마죠? 1%가 46조인데 0.5%면 23조입니다. 0.5%만 돼도 23조의 이자를 내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바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미국 경제가 갑자기 또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 경제를 봐야 되죠.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한 차례 얼마 전에 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국에서 야, 니네 일본 왜 이러냐? 나 좀 봐야겠다.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이니까 뭐 바이든이 손 좀 냈겠죠. 근데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도 이제는 이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의 이 금리가 이 그래프에 보듯이 마이너스 금리였다가 2023년 12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예. 미국은 뭐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죠. 정말 그 제가 예전에 그 30년 전에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일본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많아서 미국 회사라든지 부동산도 엄청 사들이고 일본 경제를 돌게 했던 게 바로 이 일본의 건설, 부동산 자금들 돌았는데, 일본이 경제가 훅 꺼지면서 완전히 경제가 지금 30년 동안 말도 못하게 지금 추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경기가 조금 뭐 살아나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서 이제 금리를 최근에 지금 0.25%로 인상을 했었고요. 작년 그게 바로 7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월에 0.5%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 부동산을 볼 때 미국 경제는 또 지금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때문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잘 주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꾸준히 주시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한국 물가도 지금 뭐 거의 전년 대비해서 6.3%까지 올라와서 이 물가 잡으려고 정말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은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 세 가지 목표 중에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잡았다. 하지만 이제 경제가 문제다. 또 금융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금융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출 금리,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계속해서 그 시중의 은행을 압박을 하는 게 기준금리는 계속 지금 내려가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시중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금 인터뷰들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 압박을 하는 거죠. 장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은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만들 수 없는 거의 특권인 그런 어떤 사업체인데, 어떻게 보면은 공공재로 봐야 될 부분이 커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서민들은 이 사업도 안 되고 지금 자영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폐업하고 지금 망하는 회사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지금 정부에서 내려서 대출금리도 내리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건데 그걸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정말 크게 이 엄벌을 처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대출금리는 이제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3%에서 2.75%로 인하를 하면서 올해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좀 더 이제는 금융위에서 압박을 해서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질 것이고요. 추가로 대출 받을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를 갖다 많이 때리겠다고 해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지금 상황으로 좀 가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미국과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다는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 다른 나라의 주요국들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는 그래서 항상 안 좋을 경우 상황을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서울권은 그나마 지금 강남권이라든지 주요 지역들은 계속해서 조금 상승하는, 최근에 또 서울시장이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세수가 안 거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해제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심리가, 이 주요 지역들은 심리가 풀려서 또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굉장히 지금 안 좋다. 미부장도 많아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은 지역인데 지금 미분양이 났다, 저평가됐다, 이런 지역들은 과감하게 지금은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빨리 손절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이 관심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궁금한지, 또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방송 재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